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연애운과 직업운 알아보기 5행 중에 이제 마지막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은 양의 수인 임수가 있고 음의 수인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의 수인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에 출생한 사람의 성격은 임수는 양의 수이다. 물에 비유하면 도도히 흐르는 배하이다. 큰 물이란 뜻입니다.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헤엄쳐가는 제각과 담력이 넘쳐 흐른다. 대인관계를 교묘하게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라면 이 사람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고, 영업이나 외교와 같은 사교장을 덕의의 장소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던지면 척척 받아 넘기는 총명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 이런 사람의 페이스에 걸리면 손쓸 사이도 없이 말려 들어가게 마련이다. 큰 강을 유유히 흐르는 대하수와 같이 급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으며 폭넓은 마음과 넓은 지식을 유의적절하게 가미하면서 달변과 능변으로 대중을 휘어잡는 기풍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유머 감각과 번뜩이는 재치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똑똑함이 돋보인다. 더불어 내 자신이 모나고 깐깐한 성격이 되지 못하므로 상대를 편하게 대하여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나의 타고난 천성이며, 크게 흐르는 물과 같이 굽이 있으며 돌아주고 막힘이 있으면 잠시 머무는 수류의 원리를 본받아 능글능글하고 유머와 이트가 넘치는 것도 임일생이니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사람한테 한번 보섭 대상이 된다면 그의 뛰어난 설득력과 달변에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워 곤욕스러움은 물론 넘어가지 않고는 못 견디는 기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밀에 태어난 사람의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이 밀에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밀에 태어난 사람의 능력운, 즉 직업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흐름은 이밀에 태어난 사람의 수의 흐름은 빨라서 지혜의 흐름에 비유된다. 이런 성질을 정통으로 임의 직업운에 잠재해 있다. 지혜를 똘똘 뭉쳐놓은 것 같은 존재로서 아이디어라든가 발상의 풍부함이 요구되는 기획, 입안의 부문에 적합한 인물이다. 기민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일순간의 재치를 찾아내는 머리의 소유주의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라든가 카피라이터와 같은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획부, 선전부 등의 두뇌가 필요한 부분에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 사람은 또 교육, 문화, 예술면에도 강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독창성을 발휘한다. 어쨌든 이 임수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지혜가 넘쳐 있으므로 학자나 연구가로서 제1급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삶이다. 그럴 경우 연구소나 사무실에서 조용히 업적을 올리기보다는 매석 커뮤니케이션에 화려하게 등장한다든지 오피니언 리더로 학계를 리드해 나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물은 유통의 심벌인데 임수의 경우 단순히 유통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그것을 실업으로서 성공시키는 재능이 있다. 여자 가운데 임수의 날에 태어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이른바 물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점포를 가진 사업가 타입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밖에 대하라는 암시로 볼 때 술이라든가 수력 방면의 직업도 어울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은 큰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이고 큰 호수와 같이 큰 물입니다. 개수는 옹달샘이라든지 이런 작은 물, 연못, 호수 이런 것을 개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로수 이런 작은 물들을 또 이 나무를 갖다가 생육할 수 있는 이런 물을 갖다가 개수라 그럽니다. 임수로서는 나무를 갖다가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임수 정도 되면은 큰 바다같이 큰 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죠. 그러니까 개수 정도 돼야 나무의 생육 성장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수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돈을 유통시켜서 운용시키는 묘를 살리는 것이 임수의 본질이다. 즉 자금을 활용시켜서 알을 낳게 하고 그것을 병아리로 깨어지게 하여 길러내는 식으로 정식에 나가는데 이 사람의 재능을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다.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으므로 이처럼 재산 정식에 뛰어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숫자의 밝기도 하려니와 두뇌 회전도 빨라서 갖가지 아이디어의 주인공이므로 근실한 이자 정식만으로는 그다지 만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유통이 빠른 주식 따위의 승부를 거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의 특징이 이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를 가진 수일에 태어난 사람은 흐르는 유통, 돈의 흐름, 물건의 흐름 이런 유통 쪽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이디어 이꼴 금의 알이라는 행운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자기 머리에 대한 과신이라고 하겠다. 시대를 앞서가는 식으로 거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면 본전까지 잃고 모든 것을 잃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번뜩이는 재치와 두뇌 회전의 빠름을 이용한 아이디어는 곧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경제에 연결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돈이라는 요물덩어리를 비록 손에 갖고 있지는 않아도 이리저리 움직여 눈송이처럼 불려놓는 괴력의 조련사요. 마술사와도 같은 사람이 재상정식 요령은 이 사람으로부터 배워라. 그렇다고 장깨나 잔요령으로 교묘히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비상한 두뇌로부터 얻어진 아이디어 하나뿐이다. 그에게는 넓은 지식과 넓은 아량을 천부적으로 타고났기에 다방면에 걸쳐 다식하고 이에 걸맞는 용전술이 뛰어나 응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재화이니 노력은 적게 하고 소득을 크게 하는 요령뿐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주 경제학적이네요.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경제적인 사람이 임수의 특징인가 봅니다. 다음은 임수 일에 태어난 사람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지성의 대명사인 만큼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평소부터 충분히 주의를 경주할 것이다. 또 예로부터 수의 성은 섹스에 깊이 빠지기 쉽다 하였으므로 그 방면의 질병에 경계하라고 되어 있다. 비뇨기계의 질병이나 성병은 절대 적시노라 생각할 일이다. 그러니까 임수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성욕이 좀 강합니다. 그 섹스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겠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임수일에 태어난 사람의 애정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에 태어난 사람의 애정운은 지적으로 섹시하다고 하면 바로 이 남성이다. 약간 수심에 쌓인 듯한 무드는 이성에게 어필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이다. 이쪽에서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저쪽으로부터 유혹해오니 여성을 만나는데 부자유스러운 면이 없다. 과감한 행동력이 있으므로 자진해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하룻밤으로 한정짓는 불장난 따위는 이 사람이 손꼽히는 덕이의 패턴으로 식사, 술, 호텔과 지성이 뒷받침된 코스는 최고의 무드를 만들어낼 것이다. 다만 자유스러운 감정이 이 사람의 연애 감정인 고로 아무래도 이 여자라야만 이라는 정도로
한 여성에게만 매달려서 사랑을 속삭이는 일은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수일간을 가진 사람은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환경이나 자기의 위치나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타고난 특성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의 날에 태어난 여성도 역시 지적이면서 성적인 매력 또한 충분하다. 커다란 장미송이와 같은 화려한 면이 있는 양정의 사람이다. 여성으로서는 적극적이고 남성을 리드하는 타입으로 상대방이 얌전한 사람이라면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된다. 치마를 두른 남편이란 말도 있듯이 이 여성에게는 그런 남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령 열심히 일을 하는 타입이라고 하면 똑같이 일을 하는 솜씨 좋은 남성보다 자기 그늘에서 조수 역할이나 한다든지 비서직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남성 쪽에 본질적으로 마음이 끌리게 될 것이다. 양성이므로 남성과의 교제도 아주 개방적이다. 그 양의 기질을 가진 이 성질이란 얘기입니다. 이 수란 자체는 음의 기질을 가졌는데 음의 기질 중에서도 임수는 음의 기질 중에서도 음과 양을 나눌 때 임수는 양의 기질을 가진 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성이므로 남성과의 교제도 아주 개방적이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금방 눈치챌 수 있을 정도에서 마음속에 묻어두지를 못하는 타입이다. 단 개방적인 이성관이라 하더라도 관능에 빠질 정도의 것은 아니고 또 머리 회전이 빠름으로 한 남성에게 집착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사교계의 왕자요 연예계의 제1인자격이라고 칭함이 적격이다. 그의 능수능란한 제스처와 능변의 솜씨하며 부드럽고 연한 분위기를 조성한 조련 솜씨에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동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천적과 같은 무일생 하나뿐, 무토일생 하나뿐. 그러나 그에게는 남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다. 상대로부터 불쾌한 감정의 표시를 받아도 이를 순간의 재치로 받아 넘기고 또 화를 내지 않으며 신선한 말로서 위로하고 감싸줌으로써 격했던 감정이 어느덧 눈처럼 높게 동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심하면 동가식 서가숙하며 정을 헤프게 쓰면서 낭인생활로 쉽게 빠져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나 신은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에게 넘치도록 지혜를 듬뿍 주었는데 그 지혜 가운데 특이한 것은 이해득실이라는 계산력을 있게 하여 이를 먼저 따지게 하였으며 자성이라는 성찰력을 있게 하여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였다. 이상이 임수에 태어난 사람의 애정관입니다. 애정론입니다. 다음은 같은 수의 오행을 가진 수오행 중에서 음의 성질을 가진 계수 1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일에 출생한 사람의 성격. 계는 헤아릴 귀와 같은 의미로서 개척한다는 것이다. 음의 수를 나타내는 계는 겨울 중에서도 깊은 겨울이다. 음은 계는 이제 겨울이란 뜻이죠. 겨울은 초목이 모두 낙엽이 되어 떨어지므로 청량하기가 편하다는 점에서 이 헤아릴 규자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임수, 임이 대하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걔는 작은 냇물 또는 도량을 흐르는 물로서 연못이나 호수에 개여있는 물 혹은 초목의 잎에 묻어있는 이슬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표면의 물을 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바다 속의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에서 보이는 물이 임수고 개수는 땅 속에 있는, 바닥 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개수라고 합니다. 물의 표면은 밝지만 물의 속에는 빛이 잘 비치지 못하므로 마음 깊은 곳에 신비적인 성격을 비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온순하고 순종하며 조용히 노력을 쌓아가는 사람이다. 단 그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노력이 컸던 만큼 분노도 크게 작용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잘 관찰하고 그에 맞춰서 조화시켜 나가려는 마음 씀씀이는 대단한 것이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정신이 왕성한 성격으로 보일 것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거창한 것보다는 알뜰한 것을, 소리만 큰 것보다는 소리는 작아도 실속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개수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좀 여성적일 수 있겠네요. 박력과 스릴 넘치는 모험을 즐겨하기 이전에 우선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나의 안정을 확인한 후에 차선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며, 외적인 활동 이전에 내적으로 먼저 철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니 한마디로 완벽주의자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경영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다만 사업의 확장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가 배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 재고 저리 재다 실기하는 경우가 있어 늦을 뿐 진로에는 변함이 없다. 치밀한 행동에 성격 그대로를 옮기기 때문에 실언과 실수도 좀처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허튼 짓을 했다고 할 때 이 사람만은 이해시킬 수 없어 애를 먹기도 하는데 여하튼 얌전한 성격이면은 틀림없다. 개수일에 태어난 사람은 얌전하니까 여자로서는 괜찮은데 남자가 너무 얌전하면 사회생활하기 좀 곤란하겠죠. 다음은 능력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강물의 흐름임에 비하여 개수는 지하수와 같은 물로 생각하면 된다. 사람의 눈에 직접 띄지는 아니하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 착실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저 수수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중 이 개수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많다. 학자가 되었더라도 여학생에게 인기가 좋은 그런 학자는 아니지만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나가는 타입인 것이다. 통찰력은 대단히 예리하므로 참모욕으로는 안성맞춤이다. 서클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서브리더로 앉히면 지혜를 잘 짜내주고 활동을 전개해준다. 회사라든가 조직 속에서도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훌륭히 수행해내는 타입이다. 또 이 사람은 사전 교섭의 기술이 예간능한 것이 아니어서 앞장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뒷전에 서게 하는 편이 활약을 더 잘하며 이른바 책사라는 호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물의 흐름은 유통에 통하지만 그 한 가지가 돈의 흐름이다. 오행에서는 토는 움직일 수 없는 돈을 의미하고 수는 움직이는 돈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개수는 금융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토는 은행 예금과 같이 고정된 돈이고 수는 흐름의 속도가 빠르고 움직임이 빠른 돈이란 뜻이다. 또 유통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과 꼭 들어맞는다. 사람의 흐름을 취급하는 교통관계, 여행업도 적합하다. 특히 개수는 남에 대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덕이이다. 중개나 용역, 신문 판매 등 서비스 주체의 비즈니스 전반에 적성이 있다. 개수일에 태어난 사람은 비즈니스를 참 잘하겠네요.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특성을 이용한 직종으로서 다방, 바, 레스토랑, 요리집, 호텔, 여관, 대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 미용, 청량음료나 우유 등의 음료수 관련 업도 물을 다루는 업이며 주류업도 물론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대량으로 물을 필요로 하는 온천, 목욕탕, 사우나 등이 역시 안
성맞춤의 직업이다. 또 물을 넓은 의미의 액체로 해석하면 석유라든가 휘발유의 판매도 관련 직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수에는 섹스의 암시가 강하고 그런 점에서 성산업에 대한 적성이 꽤 많다. 서비스 정신도 섹스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수일에 태어난 사람의 금전운은 수성이므로 통찰력이 뛰어나다. 그렇지만 통찰력 또는 성견력에 의지하기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 결정으로 돈이나 부동산을 잡는 것이 이 사람의 타입이다. 인간이란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타입은 한번 손에 들어온 재산은 아주 착실하게 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금으로 받은 돈을 적립해서 결혼 자금으로 쓰는 등 결코 먹어치워서 낭비하지는 않는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한 방울 한 방울 고인 물처럼 돈의 고마움을 터득하고 있다고나 할까. 본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소나기의 힘이 억척스럽도록 센 것도 아니면서 그 소나기에 돈이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는다. 물론 큰 돈이었거나 작은 돈이었거나 가리질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금전차용이란 있을 수 없어 괜한 말을 해보았자 통할 리 없기 때문이다. 비록 내일 다시 찾아야 될 돈이라도 은행 마감 시간 전에 이미 하루의 이자를 생각하여 입금시킨 후였기 때문에 그의 수중에는 돈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알뜰한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므로 그는 사치와 낭비를 모른 채 오직 쌓고 늘리는 것만을 취미로 삼았기에 그의 집 정원에도 화초를 키우기보다는 유실수를 심어 풍성한 결실을 얻어내는 개일생임을 볼 때, 개수일생임을 볼 때 그의 천품은 쌓고 모아두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개수일에 태어난 사람은 저축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축을 잘한다는 뜻이죠. 다음은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수는 십간의 맨 끝에 해당하며 건강운으로 보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십간이라는 것은 우리 육식갑자에서 볼 때 그 천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볼 때 십간이라고 하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십간이라 그러고 십이지지라 그러면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를 의미합니다. 그 개수일간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십간의 첫 번째인 갑을 낳을 만큼 안으로는 에너지가 비장되어 있을 것이다. 연약하게 보이더라도 꽤 만만치 않은 건강운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개수일간의 사람은 좀 부들부들하고 남자도 연약해 보이고 한데 그래도 건강은 꽤나 건강한가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애정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의 애정운. 남성으로서는 나약한 면이 있으며 그것이 연애의 복잡한 그림자를 던지게 되는 것이 이 남성이다. 나약함이 여성의 눈에는 견딜 수 없는 매력이 되는 것이다. 보호해주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것이 연애 감정으로 연결짓게 된다는 것이 이 패턴의 남성에게서 두드러진다. 이 사람은 자기 쪽에서는 스트레이트로 애정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난 여성은 모두가 연인이라고 할 정도로 애정에 대한 집착이 있지만 그것은 마음속으로만 추구할 뿐인 타입이기 때문이다. 무뚝뚝하면서도 호박씨 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한 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개수일간의 남자들은 몰래 호박씨 까기도 하는가 봅니다. 또 이 사람의 경우 개수일간, 개수일에 태어난 사람 섹스에는 몹시 구애를 받게 된다. 그리고 어느 쪽인가 하면 상대방을 심히 뒤쫓는 경향이 나올 것이다. 또 약간 도착된 관능의 소유자도 있으므로 성을 바꾸어서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올지도 모른다. 트랜스젠더 중에 개수일간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는 어떠한가?
넘칠 것 같은 여성미로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것도 활짝 피어 자랑하는 장미와 같은 화려함이 아니라 그늘에 핀 꽃처럼 베일에 쌓인 매력이 있다. 건강한 여성미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흐트러진 듯한 정신상태, 그런 고뇌스러움이 참을 수 없는 무드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처럼 비밀스러운 곳이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남성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일까? 섹스의 대상으로서 선택되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또 자신도 분명 섹스에 빠지고 싶어하는 면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까닭에 관능적인 연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수일에 태어난 사람, 뭐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조금 음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환경이 뭐 그렇지 않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본성을 갖다가 가리게 되고 또 환경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성향보다는 정신이 이 육체를 지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기도 하지만은 정신도 육체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깊게 맺어지는 케이스도 이 타입의 사람에게서 상상할 수 있겠다. 첫 상대자를 만났을 때 먼저 상견례를 치르고 나면 이 사람은 즉시 자기 설명에 들어간다. 갸냘프고 여린 목소리로 길고 가늘게 자기소개에 들어가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설명이 미진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이 이렇게 길도록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 상대로서는 이상하다고 느끼겠지만 이것은 그의 본성이 그대로 발로된 것뿐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자기 상대를 배려하는 개수 일가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 보고 좀 잘 알아들으라고 길게 설명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억측스럽지 못하고 직설을 할 줄 모르기에 몸을 베베꼬며 수줍음을 곁들여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고 보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후 사랑의 문이 열려 사랑을 만끽할 때 그의 상대자는 행복감에 도취하게 되리라. 그는 흠뻑 쏟아부은 애정의 샘물이 아니라 가뭄의 단비와 같이 은근하고 촉촉하게 뿌려주는 사랑의 물에 취할 때까지 고저 장단을 두지 않고 시종일관 그대를 위하여 애정을 주기 때문이다. 개수일간의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성적인 면이 많고 또 엄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뭐 아주 재미있는 연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서 수일에 태어난 그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목화, 토, 금, 수, 오행 이 5가지 성질에 대한 또 음양을 나눠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십간의 특성과 성격, 그리고 그 연애운과 직업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육식갑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육식갑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